G7이 우선이거든요. 네. G7이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시간에 참관국인 이 한국과의 의견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 때도 조율 중 이러다가 예. 막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조율 중이라는 것은 외교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남친이 성향, 쓸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따졌을 때는 미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 중대하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10분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만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해 보이지는 않다. 떠나셨는데 관심을 모이는 게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냐, 일본 총리 만나냐, 한미일 만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시겠죠? 그렇죠. 만나긴 만나죠. 예. 만나는데 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시간이 굉장히 좀 빠듯해요. 왜냐하면 G7이 우선이거든요. 네. G7이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시간에 참관국인 이 한국과의 의견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조율 중 이러다가 예. 막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조율 중이라는 것은 외교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면 이걸 글자를 바꾸기가 쉽거든. 조율 중 한 다음에 조율했으나 짧은 시간 관계로 정작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정상 간의 눈빛은 그으겠다.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네가 와라 워싱턴, 내가 갈게 워싱턴. 뭐 이게 이제 주고받았다는 그 거죠. 의미 있는 눈빛을 그렇죠. 주고받았다. 워싱턴 DC. 예.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우리는 함께한다. 셔틀 외교. 셔틀 외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자회담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명크도 나중에 대선 도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정상회담을 해보면 이게 긴박해요. 긴박해요. 왜냐하면 뭐 가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럼 누구를 갈 거냐. 또 이제 첫 다자회담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안 데려가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없고 근데 또 안 데려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도 타고 가죠. 그 다음에 뭐 라면도 실어야 되죠. 이게 짧아도 먹는 건 또 풍성해. 생수 실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단치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내려서 또 시차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첫 순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7 이 국가들하고 이달 말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도 지금 참석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첫 만남이야. 첫 만남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돌아왔구나. South Korea came back.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공백이 우리가 돌아왔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뭐 정상회담을 하니 많이 이런 거는 또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주가도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자, 이게 또 남북 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악의 쭉 Axis of Evil 이야기를 할 때 이란이 있고 바로 북한이 있는데. 노스 코리아가 있거든요. 예. 김정은.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핵 위협이 되는 것처럼 상당히 트럼프의 태도도 북한 핵 안 돼. 이러면은 이건 러북 관계나 북중로는 가까워지면서 한미일로도 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 외교가 첫 순간부터 좀 난간에 봉착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에 이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그렇죠. 전단 살포 중단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네요. 조금 건드릴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코트는 잘 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심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왜 3일 만에 전화했을까? It's okay. 그 다음에 일본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어디로 튀느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G7에 와서도 지금 이 G6 국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G5와는. 왜냐하면은 G5는 아니 이스라엘이 그럼 지금 공격할 때냐.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확전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중동이 위태로워진단 말이에요. 이란은 중동의 최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강력한 국가예요. 이란이요. 예. 이란이요. 아, 동의 안 하세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이른바 우리가 3차 대전은 중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중이 붙으면 전세가 끝장나는 거고 예. 서로 핵미사일 3개씩만 쏘면 끝장나는 예. 거예요. 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끝. 그 다음에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뉴욕 끝. 예. 이러면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폭격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해버린 거잖아요. 용인했다고 자. 보시는군요. 용인한 거죠. 그러면은 이란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북, 중, 러, 이가 되는 거고. 북중러이. 그렇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함, 미, 일, 리가 되는 거죠. 이 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팔아. 미국 없으면 되겠냐? 우리 가? 그럼 방위비 인상해라. 그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첫 정상회담을 만나도 실무적으로 깊숙하게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없어요. 잘. 왜냐면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 오케이.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다자회담에 가서 한국이 돌아왔다. 우리 경제 상황, 우리한테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자꾸만 미국하고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 성과를 내자. 또는 이시바와 만나서 성과를 내자.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 버리고 갔다 오세요. 그랬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약간 대비하고 갔다 오세요. 그렇죠. 너무 크게 큰 자루를 가져가지 말고 작은 파우치는 아니고요. 작은 이걸 들고 와서 그거 정도만 채워와도 이재명 대통령 무난했고 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유,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대우 지나가다 스치듯 만나거나 뭐 지나가다 계단 앞에서 만나고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서 티타임 정도는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본적인 예의, 일반적인 관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는 처음에는 축전도 안 하고 뭐 중국 영향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한 와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게다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원래 위헌 결정까지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면서 이제 이런 유화 정책을 펼 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그러면 3일 동안 축정도 안 한 데에서 만나? 그렇죠. 제대로 만나줄까?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은 한국 이슈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왜죠 일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중국에. 그렇죠. 러시아랑. 지금 이스라엘 이슈가 더 커진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슈를 가지고서 G7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트럼프다. 예. 빨리 나토는 G6 국가, G5가 되겠죠. 일본을 예. 제외하니까요. G5 국가는 빨리 돈을 더 내라. 방위비를. 아니 미국 없이 니들 가능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3,000여 곳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불법 이민자를 축출하기 위한 시위.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이었나요? 90년대였나요? 그때 로스앤젤레스의 이 라드니 킹. 이게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한인들 상가를 습격을 당하고 흑인들로부터 그러면서 정말 이 준 전쟁통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의 시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이 지금 캐나다잖아요. 그러면 캐나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헬기만 타도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오랜 시간 머무르겠어요? 딱 회의만 참석하고 굿바이하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따졌을 때는 뭔가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 중대하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10분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만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해 보이지는 않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sorry,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미국으로 다시 내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해야겠죠.